안녕하세요.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체험교사 전근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은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을 말합니다. 일기도에서 고기압을 표시할 때 높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high의 앞글자 h를 가져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의 중심에 파란색 H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H 아래의 숫자는 고기압 중심의 기압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압 영역에서의 날씨는 주로 구름이 없이 맑고 화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마 이렇게 파란 하늘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낮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low의 앞자리를 따서 L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L로 표시된 곳이 바로 저기압 중심입니다. 저기압에서는 고기압과는 다르게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껴있고 비가 오는 지역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비가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기압에서는 주로 이런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태양열을 받아 뜨거워지면 공기가 가벼워져서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지상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떠오른 공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물방울들이 구름이 되고 비나 눈도 되면서 저기압에서 좋지 않은 날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기압 상공에 떠오른 공기가 계속 모이다가 많아지면 주변으로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모여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공기가 내려오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있던 구름도 없어지고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내려온 공기가 쌓이게 되면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지게 되고 바로 고기압이 됩니다. 이 고기압에 상대적으로 많이 쌓인 공기가 더 적은 공기가 있는 저기압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있는 곳을 바로 고기압 가장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는 어떤 날씨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기압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저기압에서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였는데 이 사이에 있는 곳은 과연 어떨까요?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일기도에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있는 저곳이 바로 고기압 가장자리입니다.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을 섞은 듯하게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실제 일기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쪽에 있는 고기압과 중국 쪽의 저기압 사이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와 기상현상은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위성 영상인데 구름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현상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서쪽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기도는 정확히 아까 전 일기도에서 48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치하여 날씨가 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압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여 48시간 후에는 완전히 태평양 쪽으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근처의 기압 배치를 보고 대략적인 날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일기도에서 이곳을 보면 고기압으로 표시되어 있고 1013헥토파스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일기도에서 이곳은 저기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기압은 아까와 같은 1013헥토파스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왼쪽의 일기도에서 이곳은 1012헥토파스칼을 나타낸 고기압도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일기도에서 이곳은 고기압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무려 994헥토파스칼로 아까 1013헥토파스칼로 표시된 저기압보다 한참 낮은 기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4헥토파스칼의 고기압과 1013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키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가요? 아니면 작은 편인가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항상 중간보다 약간 큰 정도였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키는 177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키가 2m 정도 되는 농구 선수 옆에 서 있으면 키가 아주 작아 보이겠죠. 반면에 키가 1m 정도 되는 어린이 옆에 서 있으면 선생님의 키는 커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키는 어떤 대상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압도 마찬가지로 주변과 비교했을 때 더 높으면 고기압이고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여기 지상 일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곳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곳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 중심입니다. 이제 다음 일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일기도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1006헥토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일기도에서 선생님이 표시한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1007헥토파스칼입니다. 기압은 저기압이 1007헥토파스칼로 더 높지만 주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왜 기압 값에 관계없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정해지는지 다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강의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기억해 두었다가 기상예보관 체험 시간에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